와이프는 연애할 때도 항상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본인이 잘못을 했음에도 인정하기는커녕 핑계대기 바빴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제 탓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야 그때는 와이프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참을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와이프 지인들이었어요. 매번 뭐 때문에 싸웠다며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소연할 때가 많았는데 듣다 보면 지인들 잘못이 아니라 와이프의 잘못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러다가 와이프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줘도 와이프는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며 울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이때 어떻게 해서든 고쳤어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저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저도 더 이상은 아무 말을 안 했던 게 문제였죠. 그렇게 전 와이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휴가를 같이 계획했던 날 와이프는 계곡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가고 싶다며 저한테 한 펜션을 보여줬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에 와이프 보고 예약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막상 휴가날이 되어서 펜션을 찾아갔더니 와이프가 실수로 날짜를 잘못 예약했던 거였죠. 빈 방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사정을 얘기하면서 들어가겠는데 빈 방도 없다 보니까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집에 가기도 그렇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예약하자니 성수기 요금 때문에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놀러 온 거 다른 데라도 예약하자고 했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저 펜션만 아니었으면 이 지역에 올 일도 없었을 건데 예약 날짜를 확인 안 한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무조건 비슷한 펜션을 찾아내라고 한 거였죠. 그게 왜 내 탓이야? 예약은 자기가 했잖아? 내가 여기 엄청 오고 싶어 했던 거 오빠도 알고 있지? 그러면 오빠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지. 나한테만 다 시켜놓고 오빠만 확인 안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오빠도 빨리 잘못 인정하고 따뜻한 물 나오는 수영장 있는 펜션이나 찾아봐. 그래. 놀러 왔으니까 기분 좋게 놀다 가자.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하고 첫 여행인데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와이프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운이 좋게 원래 예약하려던 펜션 근처에 비슷한 펜션이 있어서 어찌어찌해서 겨우 들어갔는데 와이프는 원래 가려던 펜션과 다르다면서 하루 종일 비교만 하고 짜증만 냈어요. 비싸도 이틀이나 예약했던 방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와이프가 짜증나서 집에 가고 싶다는데 결국 저희 부부는 하루만 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집에 오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휴가였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친정에 가기로 했었다가 차가 막혀서 1시간 늦게 도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와이프는 이런 걸 예측 못한 제 잘못이라고 했었죠.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억지를 부리는 와이프하고는 대화도 안 통했어요. 그렇게 전 뭔가 일이 터지면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만 하는 와이프한테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라고 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와이프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슬픔에 와이프하고 저도 많이 울기도 했었지만 와이프는 금방 극복을 했는지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고 놀러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슬프니까 잊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나도 와이프의 행동은 여전했고 갈수록 집안일은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참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놀든 그런 건 내가 상관 안 하겠는데 최소한 해야 할 일은 하고 놀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신이 바쁘면 집안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황당해서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정작 놀고 있는 건 자기인데 어떻게 내가 집안일을 하냐고 했지만 와이프는 원래 집안일은 반반씩 하는 거니까 집안이 이렇게 된 것도 절반은 제 탓이라고만 했어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한테 어떠한 불만 가진 적이 없었어. 이건 자기도 알 거야.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집안일은 반반인데 내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오빠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 것뿐이야. 내가 뭘 안 했다고 그래? 청소기 돌리고 빨래했으면 됐지.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그냥 놀고 있어? 자기도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다 할 때도 있잖아. 나 집안일 시키고 싶어서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야? 왜 갑자기 난리야? 자기야, 제발 정신 차려. 정신 차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빠야. 왜 집안일은 꼭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도 지친다 지쳐.
더 이상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싫으면 그냥 이혼해.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이혼 못할 것 같아? 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오빠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위자료는 오빠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알지? 나 오빠 때문에 회사 관둔 것도 있어서 많이 받을 거야. 나는 그냥 법대로 할 거야. 이혼을 결정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와이프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죠. 빨리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 하니까 와이프는 자신이 강하게 나가면 제가 또 져줄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진짜로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와이프와 달리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있고 이전까지야 좋아해서 모든 걸 참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와이프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오빠한테 내가 많이 실수한 것 같아. 앞으로는 나도 내일 열심히 하고 오빠가 원하면 다시 회사 다니든지 할게. 말했지만 나는 이미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좋아할 마음도 없지만 노력한다고 해도 너를 좋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차라리 나하고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더 좋을 거 아냐. 너는 절교했던 친구들한테 다시 연락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갑자기 왜 걔네들 이야기를 해? 오빠도 알잖아. 걔네들은 나하고 안 맞아.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자기하고 나는 안 맞는다고. 오빠 내가 미안해. 그래도 친구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 나는 사과도 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있잖아. 사과를 하든 뭐를 하든 나는 너하고 살 자신이 없다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알기나 해? 바로 너야. 너만큼 사람 질리게 하는 사람을 못 만났거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오빠랑 이혼 안 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 오빠 마음 돌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가 그런다고 내가 돌아갈 일 없으니까. 그만해. 와이프는 이혼할 때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애쓰기는 했어요. 다만 그럴수록 와이프가 보기 싫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도 무슨 미련 때문인지 아직도 연락은 오긴 하지만 올 때마다 전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일을 겪어서 제가 여자를 또 만날 일이 앞으로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저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꼭 성격을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때는 좋아서 그걸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꼭 자신이 참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